네, 오늘 이야기 검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검찰 관련 내용을 전하게 되는데요. 검언 유착 의혹 관련된 사안으로 지금 검찰 내에서 갈등이 굉장히 크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채널 A 기자,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이제 전문 수사단 소집에 대해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내용이죠. 이 소집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간간히 들려 나왔는데 어제 공개적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렇게 언론 매체에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약 2시간 뒤에 하나하나 그 내용을 반박하면서 중앙지검의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안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검언 유착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수사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팀은 이제 수사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꾸리는 거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수사 자문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재용 재판 관련해서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 같은 걸 열었잖아요.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데 수사 자문단의 원래 목적 자체는 뭐냐면 이제 수사팀이 검사들은 이제 법적인 부분은 잘 아시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그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전문적인 분야.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자문을 얻고 의견도 듣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문단은 보통 이제 수사팀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검에 요청을 하면 이제 검찰총장이 결재를 해서 수사 자문단을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채널A 기자, 전 기자죠. 이제 그분이 해직이 됐으니까. 전 기자가 이걸 요청을 했어요. 수사 자문단을. 참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수사팀에서 수사 자문단을 요청해서 꾸리는 것은 일반적인데 그 본인이 이제 어쨌든 조사 대상인데 이 사람이 수사 자문단을 꾸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걸 검찰총장이 받아서 제거를 한 것 자체는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대검 이제 검찰총장이 이번에 이제 연루가 돼 있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채널A 기자 전 기자와 녹취록이 나오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겠다고 해서 부장단이 알아서 해라라고 본인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 자문단 꾸리는 과정에 검찰총장이 일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검찰총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팀의 수사 자문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이 수사 자문단이 들어오게 되면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 서울중앙지검의 주장은 수사팀의 주장은 뭐냐면 본인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자문단을 꾸릴 때 수사팀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그러면 어떤 분을 데려올지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대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대검은 원칙적으로 했고 자신이 있으면 수사 자문단에 들어와서 논의하고 거기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에 봤을 때 불필요한 수사 자문단을 꾸리는 것도 문제를 제기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본인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대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의혹입니다. 이거는 검찰총장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사 자문단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마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충돌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서 좀 국민들 볼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말쯤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 내지 비난을 하면서 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 문제 법무부 감찰팀에서 직접 감찰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연관돼 이 사안 좀 더 입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서울지검장 이석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굉장히 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장평론가께서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윤석열 총장 정말 외롭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찍어 누르고 밑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치밀어 오르는 협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네. 검찰과 법무부는 물론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전까지의 관례를 보면 수사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검찰 안에서 대검의 지위를 중앙지검이나 수사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항명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점에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건 이성윤 지검장이 대놓고 윤 총장에게 항명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심각하다. 윤 총장에게는 항명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일부 여권의 인사들이 왜 이성윤 지검장의 항명과 지위 불응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대검에서는 이 검사장과 채널A 전직 기자의 문제 관련해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대검의 지휘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구속영장 어떤 식으로 청구했는지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 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보완 수사할 것도 지시했지만 대검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불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대검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자문단을 꾸려서 한번 법리적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고 이게 지금 강요미수 혐의를 네. 해당 기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장까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요미수라는 게 단순히 제가 예를 들어 최진봉 교수님에게 교수님 제 말 안 들으면 이제 방송 출연 못 하실 겁니다 라고 해서 강요미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에 교수님이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낄 만한 네. 객관적인 권위가 부여돼 있어야만 이게 법적으로 협박이나 강요미수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검이나 일부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이 기자가 제보자에게 한 말이 실제로 실질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강요미수에 해당하느냐, 이게 취재의 선을 넘어선 무리수인 건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협박의 요건을 채우기에는 상당히 미진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 전문 법조인들이 모인 수사자문단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것이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사심의도 열립니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 때 기소심의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수사자문단은 법조인과 검찰 출신들이 법리적 검토를 하는 것이고, 수사심의는 비법조인들, 시민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수사심의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나 이성윤 지검장이 전혀 반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자문단은 안 되고 심의는 됩니까? 전문 법조인들이 판단하는 건 못 믿겠고 안 되는 것이고, 법적인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국민적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존중하겠다는 것인가? 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거면 자문단과 심의 둘 다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그냥 둘 다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사팀이 생각했을 때 국민 감정으로 봤을 때는 고위 검찰이 엮여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수사심의에서는 기소 의견을 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철저하게 법리적 검토만 하는 수사자문단에서는 이거 형법 조건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나올 의견이 높기 때문에 이건 반대하고 이건 찬성하는 것 같은데, 할 거면 둘 다 공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장 평론가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검언 유착 사안이라는 것, 일단 취재 윤리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사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죄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요 미수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 정말 뭐 협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서울중앙지검 등등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녹취록 등등의 증거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좀 범죄로 기소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검사장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뭐 이런 시선까지 지금 담겨져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현재 이 사안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법무부에서는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아울러 이제 대검에서는 전문 수사단을 소집을 했습니다. 중앙지검 차원에서는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또한 설명드린 대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이번에는 수사심의까지 열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사안일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같이 좀 공개 항명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금 평론가님께서 그 부분 짚어주셨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그렇다면 현재 여권의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결국 이 목적은 윤석열과 그 측근 흔들기라고 보고 네. 있고요. 제가 전망을 하나 해보자면 수사자문단에서는 아마 불기소 의견 낼 겁니다. 그리고 반면 수사심의위에서는 비법조인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하라는 의견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사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기소한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까지가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윤 총장 체제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저는 짜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기소가 갈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우선 첫 번째는 이 기자에 대한 기소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심의와 자문단이 열리는 것인데 이 이후에 해당 검사장까지 수사팀이 네. 분명히 뻗쳐나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녹취록 전문이 있죠. 이 기자와 검사장이 만난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녹취록 전문으로 다 공개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거든요. 근데 해당 검사장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유시민 이사장 개인 범죄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관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 검사장이 다른 말을 하면서 뒤에서 뭔가 했을까요? 이 기자와 녹취가 되는지도 본인은 몰랐을 텐데.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이 이 기자가 강요미수로 기소가 되어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과연 그 해당 검사장까지 엮일 만한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분히 윤석열 총장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설령 이번에 이 기자를 기소한다고 하여도 그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져서 해당 검사장을 기소하기까지는 또 다른 법적인 논란을 많이 낳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또 수사 자문단을 한쪽에서는 열고 또 한쪽에서는 수사 심의를 열면서 검찰이 분열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될 텐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장악하고 있죠. 대검의 부장들 같은 경우도 추미애 장관이 전부 임명한 부장들입니다. 윤석열 총장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면 초과에 놓였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이 물러나라는 여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것으로 또 기대를 해보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총장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검찰총장입니다. 국정농단 수사 등등에 있어서 정말 거침없는 수사를 보여주며 여러 가지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현재 여권에서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지금 상황은 많이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장혜찬 평론가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이 본인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한 검사장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완벽하게 손을 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구설수에 오르는 순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은 정말 뒤로 물러서서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주장했던 그 부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내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오든 그 결과야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제 아까 뭐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또 개입한 것처럼 비춰주는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자체가 본인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좀 뒤로 물러서서 좀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정당성이 부여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찰총장이 개입을 하거나, 왜냐하면 누구든 검찰총장이 측근으로 불려지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조사 끝나고 재판까지 받아봐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검찰총장이 개입됐다는 것이 의혹이 나오고 자꾸 문제가 되고 구설수에 올라가면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 총장께서 그 부분에서는 선을 긋고 본인이 물러나 있어야 된다. 절대 개입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야만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일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요. 뭐 국정농단 관련해서 뭐든 조사 쭉 해왔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쟁도 많았어요. 근데 본인이 일관성 있게 어쨌든 해왔던 일이 다 정당하다고 그 인정을 받으려면 이번 사안에서는 본인은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전문의든 또 수사 자문단이든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든 다 열리게 됐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어쨌든 검찰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검찰이 판단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받을 이유는 없어요. 물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총장이 가능한 한 이번에 중립성을 잘 지켜주면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한 정당성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구설수가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한테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 중립성을 지키면서 이 수사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한지는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테니 시청자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 수사단 소집도 반대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자문위원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소집을 한 대검찰청과 또한 수사군의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후보를 추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지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 2차례 한 데 이어서 어제는 공개적으로 공문까지 보내면서 소집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검은 결국 전문수사자문단 위원 구성에 일방적으로 착수해서 이것이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수님, 네. 총장이 개입했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제 어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몇 군데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윤석열 총장은 물론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어쨌든 의견을 내기를 원했는데 물론 이제 중앙지검은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본인들은 이 자문단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결국. 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제외가 됐는데 그럼 과연 정말 공정하게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지청이나 이런 데서 후보를 추천받아서 했느냐? 아니면 정말 검찰총장이 부장을 패싱하고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부장을 패싱하고 본인이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을 꾸렸다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윤석열 총장에게는 상당히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총장이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총장이 정말 개입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개입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자문단 꾸리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관계는 이미 언론에서 다 알려진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마치 한동훈 검사장을 구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 하는 그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에서 만약 수사자문단 꾸리는 과정에 만약 윤 총장이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사실은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다. 네. 지금은 뭐 물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총장.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 측근인 검사장이 연루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마치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이 전문수사 자문단 오는 3일에 소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이 결과 사실은 공개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는 공개가 되는데 이 자문단 회의는 어떻게 의견이 오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중앙지검 수사팀 또 윤 총장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 전문수사자문단에서 기소 의견 내면 윤석열 총장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거고요. 불기소 의견 낸다면 그래도 명분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수사자문단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도 네. 아마 이성윤 지검장이나 지금 이 수사팀 같은 경우는 여론과 여권을 등에 업고 이거 윤 총장 측근들이 판단한 거 아니냐 이 명분으로 끝까지 기소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수사자문단을 윤 총장이 갑자기 연 것이냐 그 시발점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6월 19일부터 이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도대체 무슨 범죄 혐의와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는지 보고하라는 대검의 지휘 3차례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전부 다 불응했고 보완 수사 지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사 더 하라는 지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검에서도 한번 수사자문단 열어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 선후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윤 총장이 본인의 측근인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한다는 의혹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 잣대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살펴보게 된다면 네. 사실 언론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전부 다 친문 검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과 합을 맞추고 있다고 하고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과 그 측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을 겨냥했던 수사 이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가설도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설 대 가설로 맞서면 결국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결론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좀 건조하게 수사자문단이나 수사심의에서 내놓는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네. 그 이후에 과연 수사자문단에서 만약 불기소 의견을 내면 불기소의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근거가 더 논리적인지 아니면 끝까지 기소를 하겠다는 수사팀의 기소 근거가 논리적인지 한번 네. 언론에서도 드라이하게 비교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열리는 자문단의 그 회의 결과 보도록 하고요. 이후 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결과를 참고해서 이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검언유착과 관련해 이렇게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검찰의 두 수뇌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주례보고 자리에서 만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아직까지 전해진 바는 없는데 이번 주 안에 검찰에서 사실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놓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 이 부분을 정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자리에서 아마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이 수사팀의 최종 처리 방침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저는 검찰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기소할 거라고 보고요. 네. 이건 뭐 윤 총장이나 이성윤 지검장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기소 안 하면 검찰의 지난 수년에 걸친 수사 그 정당성이 전부 다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아마도 윤 총장이나 이 지검장도 의견을 비슷하게 모으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수사심의위, 기소심의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검찰 같은 전문가들이 1년 6개월 동안 따라붙어서 네. 이 관련 자료만 20만 쪽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한 일주일, 며칠에 걸쳐서 요약한 자료를 보고 비전문가인 국민들이 한 13명 모여서 판단해서 기소할지 말지 정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하게 됐을 때 여권에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죠. 기소하라고. 그런데 만약 한 가지 사건, 아까 방금 나왔던 검언유착 사건에서는 수사심의위가 아마 해당 기자 기소하라고 판단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전망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권에서 또 칭찬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안을 두고 수사심의라는 제도 자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내 입맛에 맞는 판단을 하면 칭찬해주고 내 입맛에 안 맞는 판단하면 반대하는 그런 관행이 이미 정치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괜한 시시비비를 양산할 수 있는 이 비전문가들의 심의위 제도 자체가 저는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보고 이 제도 원래 있었던 거 아닙니다. 문무일 총장 때 네. 도입된 거예요. 생긴 지 이제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 정도 부작용이 나왔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전문 수사단도 그렇고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사실은 뭐 수사 기소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한 번 더 각계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만 이 같은 제도가 이렇게 여러 번 또 많이 활용될 줄은 아마 다들 예상치 못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6일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등 삼성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지요. 물론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검찰이 이를 꼭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자,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기소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열심히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도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해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국민의 여론을 움직여보려는 의도라고 봐요. 삼성 측 네. 변호인 측은.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검찰을 움직일 방법이 없으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해서 이거 어쨌든 삼성에 유리한 분위기로 가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삼성이 얼마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삼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호소하고 설득하면 일반인들은 많은 부분 또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네. 거기 들어가고 물론 법률가도 들어갑니다. 15명을 선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문제,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영향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오롯이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범법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만 하는 거거든요. 이걸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네.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게 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원 가서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뭐 기소가 된다고 해서 이분이 어떤 결과를 이재용 부회장이 뭐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고 여기서 그냥 끝내버린다? 그거 자체는 국민들이 볼 때 용납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네. 당연히 기소해야 되고요. 기소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온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래야 기업인들도 더 열심히 법 잘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기소하는 게 필요하고 윤 총장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뉴스 오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